안녕하세요. 저 후지 과원인데 한창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지 착색이 진행되고 당도가 높아지니까 새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잎따기를 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새 피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지 사과에 대한 새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수에 어떤 새들이 피해를 많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수에 제일 많이 피해를 주는 새는 까치입니다. 지대가 평지 지역에서는 일반 까치, 우리 과원처럼 산이 많은 곳에는 일반 까치보다는 물까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지역은 일반 까치는 거의 없어요. 그건 대부분 물까치예요. 일반 까치보다는 약간 작은데 색깔이 좀 시퍼렇습니다. 그런 새들이 많을 때는요 50마리 이상 떼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사과에는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새가 까치예요. 복숭아, 포도, 감에도 아주 피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이 까치는 배하고 감귤에도 피해를 주는데 피해 정도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까치 다음으로 과일을 많이 가해하는 새가 직박구리하고 찌르레기입니다. 직박구리하고 찌르레기는 사과에는 가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배하고 포도하고 감귤에는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새들입니다. 복숭아하고 감에도 피해를 주는데 피해 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 다음 까마귀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까마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까마귀 피해는 거의 없어요. 까마귀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까마귀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을 가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 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에요. 감귤은 가해하지 않습니다. 돼새가 있어요. 돼새는 사과, 배, 복숭아를 가해하는데 가해 정도는 약한 편입니다. 포도하고 감귤하고 감은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참새가 있어요. 참새는 사과는 거의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하고 복숭아는 가해를 해요. 가해 정도는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포도는 굉장히 가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귤하고 감은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새가 사과를 가해하기도 한답니다. 지역에 따라서 새들이 좋아하는 과일에 조금씩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똥 지박귀가 있어요. 이 새는 복숭아는 굉장히 가해를 많이 해요. 포도도 가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약한 편이에요. 그 이외의 과일, 사과, 배, 감귤, 감은 가해하지 않습니다. 꿩이 있어요. 꿩도 과일을 가해해요. 배하고 복숭아를 가해하거든요. 그런데 가해 정도는 약합니다. 사과나 포도, 감, 감귤은 꿩이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경우 새들이 좋아하는 품종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품종은 홍로예요. 홍로는 신맛은 거의 없고 달콤한 맛만 있죠. 그래서 새들이 좋아합니다. 제 생각으로도 홍로 피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후지입니다. 그 다음이 쓰가루예요. 후지 피해는 홍로보다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새들이 후지보다 홍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홍로가 익어갈 무렵에는 후지라든지 다른 품종의 사과들은 아직 맛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홍로를 집중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로 과원의 면적이 후지보다는 훨씬 작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개체의 새들이 홍로를 더 많이 가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지는 과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새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후지는 적게 가해하는 것 같습니다. 새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졸 비누액을 달아가지고 노린지하고 새에 대체하고 반짝이 줄 반사 테이프를 여기저기 걸쳐가지고 조류 피해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레졸 비누액은 새 피해에 경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과원에 방조망을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방조망을 씌우려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죠. 그리고
이 과원 위에다가 방조망을 씌워 놓으면은 아무래도 농작업에 방해가 되죠. 그리고 태풍이 불면은 방조망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 눈이 많이 오면 방조망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나무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새에 시달리다 진절머리를 내가지고 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 금지됐는데 과거에 메소밀이라는 약재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새들은 크고 맛있는 사과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그 맛있는 사과는 또 계속 파먹는 습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약재를 발라놓으면은 새들이 먹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가해를 많이 하는 물가치 같은 새들은요, 쪼아 먹었다 하면 그대로 죽어나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약재를 사용해서 새를 잡으면은 환경을 보호하시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약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과일이 낙과됐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가 나죠. 그래서 약재 사용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 주변에 새 그물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 그물이거든요. 저도 새 그물을 설치하려고 사왔습니다. 새 그물을 설치해 놓으면 새들이 걸려 죽거든요. 뭐 작은 새들은 잘 걸려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물가치도 종종 걸립니다.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물가치는 새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후다닥 거리다가 그물을 끊어버리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물을 설치하면 좋은 게, 일단 새가 잡히면은 새들이 공중에 걸려있죠. 그러면은 이 새들이 자기 동료가 죽은 걸 보고요, 겁을 내요. 그래서 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후지과원에 이 새 그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그물을요, 과원 전체에 다 설치할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 몇 군데 설치해 놓으면은 새들이 걸리고, 걸린 새들을 보고 죽은 새들을 보면은 또 다른 새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새 그물을 설치합니다. 과원 안쪽에는 설치하기가 좀 그래요. 가장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코앞으로 막 날아가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때로 몰려다. 뻥! 뻥! 야, 물가시들이 막 날아갑니다. 제가 뻥 소리를 냈더니 뻥! 가장자리에 새 그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견출지로 그물이 있다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꽃사과 나무에 그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